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저는 2024 중국 베이징 모터쇼 오토차이나 행사가 열리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샤오미 브랜드 앞에 나와 있어요. 이 샤오미 브랜드의 SU7이라는 전기차가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지금 인기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SU7을 보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 진짜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 차가 일단 굉장히 예쁘게 빠진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네요. 이야, 옆에 라인이 타이칸인 이거 일단은 이 안에 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샤오미 부스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SU7이 딱 나와 있습니다. 실제 모습을 한번 보니까 확실히 뭔가 좀 비슷비슷하네. 어떤 차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저는 딱 보니까 타이칸보다는 오히려 모델 3가 약간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라인 자체만 보면은 타이칸의 라인이나 쉐입 이런 것들을 많이 따왔지만 실제 양산된 모습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살짝 섞여서 그런지 어떤 것들을 특정해서 딱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전면부부터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드램프도 굉장히 샤프하고 넓게 타원형으로 뽑아져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DRL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2구 헤드램프가 위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향등 하향등 이런 것들을 큐브형 램프 형식으로 나타낸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거는 여기 보시면 샤오미의 그 미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샤오미라고 하면 보조 배터리 정말 많이 쓰고 공기청정기, 뭐 가습기 이런 데서 보던 이 샤오미 브랜드 로고가 자동차 한가운데 중앙에 딱 박혀 있으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하네요. 뭔가 되게 굴러다니는 가전제품을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크롬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전면부에서 원래 크롬이 사용될 법한 부분들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에어 덕트 부분도 그렇고 전면부 보닛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블랙 하이글로시를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전면부 프렁크가 있는데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닛을 열면은 프렁크가 나오고 있는데, 이 프렁크가 굉장히 깊기보다는 넓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방을 넣는다거나 쇼핑백을 넣는다거나 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여기에다가 기내용 캐리어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되게 독특한 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모터 스펙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 21,000rpm 495kW 838Nm 디자인드 바이 샤오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앞쪽에는 뭐 그렇다고 해봤자 이렇게 워셔액을 넣는 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만 나와 있고, 딱히 차체에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거 누르는 것도 그러니까 딱 누르면 딸깍 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 저기에 495kW라고 써져 있었잖아요. 그거는 SU7도 기본형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급형이 있고, 그리고 최고급형인 SU7 맥스가 있는데 이 차량은 맥스 차량이에요. 495kW면 굳이 마력으로 따지자면 한 680마력 정도가 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680마력에 제로백이 무려 2.78초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가격이 5,500이야. 아니, 680마력이 제로백 2.78초가 되는 차량이 5,500이라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 이래서 대륙의 실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타이어 사이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쉐린에서 사용하는 파일럿 스포츠 EV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요. SU7 맥스라서 그런지 20인치 휠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4540으로 뭐 생각보다 그렇게 광폭 타이어를 끼운 듯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브레이크 성능을 중요시한 게 여기서 그런지 캘리퍼 크기도 굉장히 크고, 포피스톤 브레이크에 캘리퍼도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줬습니다. 동력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굉장히 큰 구멍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디스크가 타공도 되어 있고 디스크 크기도 약간 작아서 그런지 브레이크 성능을 좀 더 키워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프레임레이스 도어가 사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뭐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네요. 생각보다 약간 얇아서 풍절음을 많이 막아줄 것 같진 않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쿠페형처럼 생긴 라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BC 필러부터 해서 쭉 깎아지른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라인 중에 하나인데, 이 뒤쪽 펜다가 굉장히 스포츠카스럽게 깎여 있습니다. 여기 있는 뒷방이라고 그러죠? 이 뒷방이 굉장히 풍족하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충전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충전구 전동식으로 열리고요. 아무래도 중국이기 때문에 국내랑 충전 포트가 굉장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샤오미 SU7이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 아직 없다고
들여와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닫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전동으로 닫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후면부에서도 보면은 앞쪽에는 브랜드 로고를 사용했지만 뒤쪽에는 그냥 레터링을 크롬 형식으로 넣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을 쭉 둘러봤을 때 크롬을 사용한 부분은 여기 레터링 하나가 전부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차채색을 사용했거나 램프거나 아니면 이 블랙 하이글로시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다른 그 외에 크롬을 사용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SU7 맥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최고 출력 차량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BRDC 푼트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3초다에서 이렇게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을 여기다가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SU7 맥스 이렇게만 써놓은 걸 볼 수가 있네요. 빨간색 포인트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뒤쪽 램프도 한번 보면요, 굉장히 얇은 LED 선을 겹겹이 깔아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감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 방향지 시등을 켜게 되면 다이나믹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근데 이거 LED가 생각보다 면발광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요. 역시 가전은 샤오미. 아, 맞아.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거 굉장히 잘 만드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자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면요, 일단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폴딩도 가능하고 프리미엄의 상징 쇼핑백거리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일단 깊이가 굉장히 깊은 걸 볼 수가 있네요. 제가 이렇게 딱 탑승을 해볼게요.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나타내주는 모습들, 트렁크 리드가 굉장히 짧아서 뒤쪽으로 굉장히 큰 짐을 넣기에는 살짝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전기차 특유의 이렇게 굉장히 깊은 트렁크 공간은 마련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쪽으로 여기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든 스페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스페이스가 생각보다 되게 깊어요. 근데 왜 여기는 안 뚫어놓고 여기만 뚫어놓고 효율적으로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 파팅 라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 파팅 라인이 에어 스포일러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정 속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조절을 해주면 이 스포일러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뒤쪽 스포일러를 올려놔서 이런 식으로 뒤쪽에 더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까 본인 안에도 이거 적어놨더니 뒤쪽에도 이거 적어놨네. 495kW라고 하는 거를 뒤쪽에도 적어놨습니다. 과격한 디자인을 써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요즘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U7 실내에 들어왔으니까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핸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핸들의 쉐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포르쉐 느낌을 많이 따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컬럼식 기어 시프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약간 어떤 브랜드에서 많이 봤을 법한 그런 것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카피라고 해야 되는지 오마주라고 해야 되는지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기판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라든지 컴포트, 노말 뭐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 바뀌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되게 독특하게 SU7 맥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속도 계기판이라든지 G포스를 나타내주는 이런 계기판들도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 지점이죠. 여기도 보면은 이 선바이저 같은 것들은 약간 테슬라랑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디오나 이런 것들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냥 샤오미라고 적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야, 이거 생각보다 실내 되게 만족스러운데? 핸드폰 UI를 그대로 갖다 놨네. 디스플레이가 크게 탑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영상도 재생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요. 드라마 같은 것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틱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재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요. 이런 식으로 충전이라든지 잠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고, 홈으로 들어갔을 때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다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충전 가는 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배터리가 한 90% 정도 차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675km라고 해요. 아무리 얘가 100kWh가 넘는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지만 와, 이거 675는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공조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실내 전반적인 마감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 같은 것들도 전동으로 다 조절이 되고 8웨이 시트로 해서 요추 받침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원될 수 있게 해놨네요.
하네요. 열선도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하고 통풍 시트 시원합니다. 통풍 시트 시원하게 작동 잘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한 가지 마음에 드는데 위쪽으로 보면 글라스 루프가 쭉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천장 마감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니 이게 5,500만 원짜리 차가 마감을 이렇게나 신경 써줄 만큼 가죽 같은 걸 덮어줘도 이윤이 남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뉴스에 보면 샤오미가 이 SU7을 한 대 팔 때마다 130만 원씩 손해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동차를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내려서 2열에도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도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오른쪽에는 없고 왼쪽에만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만 볼 수가 있게 돼 있네요. 영화도 볼 수가 있나? 오, 틱톡, 빌리빌리?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로 공간이 꽤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지만 바닥에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좀 높게 깔려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편하게 딱 앉았을 때 허벅지가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냥 편하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좀 괜찮은 걸 보면은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뛰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전 루프를 끼워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헤드룸도 요 정도 높이는 남습니다. 요 정도 남아요. 요 정도. 제가 키가 한 178 정도 되는데 여기 이만큼 정도는 공간이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버튼들도 전동식으로 돼 있어서 누르는 느낌이나 감각들은 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을 닫을 때도 생각보다 되게 무게감 있게 닫히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5,500만 원에 팔아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네요. 태블릿에 이런 거치대 같은 걸 달고 여기다가 장착을 할 수가 있네.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 그리고 뒤쪽에 뭐 C타입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마련을 해놨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듦새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약간 좀 놀랬습니다. 샤오미라는 브랜드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 본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완성도를 높여서 만들었다는 거는 좀 놀라워요. 중국 브랜드가 이렇게까지도 잘할 수가 있구나. 이게 한국 브랜드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듦새가 좋습니다. 제가 처음 영상을 찍을 때부터 되게 SU7 잘 만들었네요, 만듦새가 좋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 주행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인지 제가 요즘 영상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서킷에서 뭐 그냥 벽에다 때려 박는 거, 아니면 공도에서 뒤가 털려가지고 때려 박는 거, 바퀴가 터졌다거나 휠이 잘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고 영상들을 봤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제 주행을 하면 어떤 느낌을 줄지 그거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이걸 실제로 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중립을 받고 현재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의 모습은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보면은 이 SU7의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프레임 바디 같은 것들을 갖다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쪽에 써져 있는 숫자로만 보면은 저 맨 밑에는 알루미늄과 강철을 얼마나 섞었는지, 뼈대 비율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적어놨는데 무려 이 전체 뼈대의 90.1%를 알루미늄과 강철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하늘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초고장력강을 사용한 거고 그 위에 이제 노란색 같은 것들은 고장력강, 이런 식으로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요, 이 뒤쪽이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고 이 뒤쪽을 따로 떼어내서 전시를 해놨는데 샤오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이퍼 캐스팅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뒤쪽에 있는 프레임을 찍어내서 뽑아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자동차 부품들 그리고 프레임을 제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가져와서 이것저것 용접도 하고 볼트도 끼워 넣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만들게 돼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품들을 용접이나 볼트로 접합했을 때 아무래도 안정성이라든지 접합 부위의 이런 연결성이라든지 강성이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으로 딱 찍어내버리면 용접을 할 필요도 없고 볼트류를 체결할 필요도 없고 강성도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이퍼 캐스팅을 사용해서 원가를 줄이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게 조금 이 수치들이랑 써져 있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좀 함정. 그래도 샤오미니까 샤오미는 좀 다를 수도 있지. 확실히 샤오미라서 그런지 자기네 회사의 이런 자동차와 연동이 될 수 있을 법해 보이는 가전제품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다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태블릿 같은 것도 그렇고 요즘에 집에서 사용하는 홈캠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놨는데 왜 이걸 전시를 해놨냐면 샤오미에서는 이 하이퍼 OS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자동차와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있다고 해요. 내가 집에 도착할 때쯤 자동으로 뭐 에어컨을 켠다든지 전자기기들을 작동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전제품을 만들던 회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분야에서 하던 일들을 자동차까지 잘 끌어온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샤오미에서 첫 번째로 출시한 전기차 SU7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가만히 서 있는 모습만 봤을 때는 잘 만들어진 차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과연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보는 회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동차라는 물건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극한의 성능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주행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까지 저쪽에 써져 있었던 출력이라든지 고장력 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들을 과연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나 성능을 높여서 만들어 놨는데 가격이 5,500만 원이라고? 제가 직접 타보는 기회가 생기면 좋은 건 좋다, 안 좋은 건 안 좋다, 이런 거는 비판해야 된다 라는 것들 나중에 직접 타보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베이징 모터쇼 다른 차량들도 열심히 보여드릴 텐데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